먼저 확인드리면 4월 17일 오늘 수요일 마감이었으니까 여기 미국 시간으로 4월 17일 오후가 되겠고요. 한국 시간을 보면 4월 18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전 7시 한 20분 막 지나가고 있는 시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미국 시장의 간단한 흐름 정도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그 밖에는 역시 오늘 시장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넷플릭스에 관해서 그 얘기 오늘 잠깐 오늘 같이 2시간 그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요. 소리 들리는지만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들어가겠는데요. 소리 들리시면 소리만 들린다고만 일단 확인만 해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를 봐야 되는데, 맞죠? 네, 지금 보시면은요. 미국 시장은 오늘 3일째 오늘 혼조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나스닥 모두요. 뭐 플러스 많이 쌓다가 결국 다우지수가 좀 플러스 난 듯 했더니 그리고 마이너스 간으로 흘러났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큰 재미는 없었어요. 아침 초반에는 좀 강한 흐름 보여줬지만 뒤로 갈수록 좀 약해지는 모습. 다우도 결국 뭐 모압인데 실제로 보면 3일 연속으로 큰 움직임 자체가 없었죠. 3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약보합 정도, 보합 정도의 움직임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오늘 시장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기술주들의 상승이 오늘도 이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역시 한쪽에서는 헬스케어 주식이 계속해서 좀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것이 아마 큰 틀에서 특징이 되겠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1.9%가 오늘 또 떨어졌어요. 헬스케어 섹터는요. 그래서 오늘 2.8%가 떨어지면서 이게 보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게 말이 그렇죠. 잠시만요. 이게 제가 또 여기 보면 직수가 아니에요. 여기다 일단 1.9%가 2%예요. 엄청 떨어져 갔고요. 1월 3일 이후 오늘 최저 수준 그 하락폭으로 보면 가장 많이 떨어진 날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제 갖고 계신 분이 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어저께는 실적 긍정적으로 발표했는데 어저께 이슈가 오늘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게 보면 메디케어 for all이 우리나라 보면 이제 국민 의료보험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 말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미국은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적 보험으로 가고 있고 엄청난 비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가입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이제 누구한테나 모든 의료보험을 가고 또 일부에서는 아예 사설 의료보험을 없애야 된다 얘기까지 좀 과격한 얘기까지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CEO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미국의 의료 체계가 완전히 뭐 끝장날 거다, 즉 바뀔 거다 뭐 얘기하니까 혼동스러워 될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 그러다 보니 그런 헬스케어 관련 주식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무차별적으로 다 떨어지는 흐름. 그래서 어저께 카페 보면 메디컬 디바이스는 왜 그러냐? 다 똑같은 이유로 다 같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보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 관련 주식 중에서 배당이나 이런 주식을 오히려 사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보면 1월 이후에 이 위에 거가 S&P 500에 그냥 꾸준하게 상승 흐름, 반면에 여기는 쫓아가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습. 그러니까 상당히 의외죠. 왜냐하면 경기 리세션이 되면 의외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반대되는 구간을 가고 있으니까 다들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 되겠고요. 이거는 어저께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사니까 이것도 오늘 똑같이 이거는 오늘 참 블로그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똑같이 그냥 같이 들어가서 링크 찍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펩시코가 오늘 예상을 넘는 이상 실적을 발표하면서요. 오늘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펩시코는 갖고 계신 분이 이제 별로 못 봤는데요. 이런 거 좀 참고해서 이런 것도 제가 궁금하신 분 있을 것 같고 보여드렸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중간 결과 또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1분기 실적은 지금 보시면 여기 써있다시피요. 84.6%가
그 이익을 넘는, 그러니까 그 컨센서스 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작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분명히 있어요. 85%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 비트율이 보통 72에서 75 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70대 초반 정도인데 10개 중에 8개 반이 지금 이익을 빗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나 실제로 보면 아니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전히 있는 것이 되겠고요. 네드 데비스 같은 경우에선 작년에 세금 감면 효과 때문에 지금 올해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할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일부에서 얘기하는 어닝 리세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고요. 오늘은 결국은 IBM이랑 그 앞서 말씀드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줄게가 이제 그 다우지수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IBM은 예상을 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매출이 부족하면서 주가가 그동안 꾸준히 안정적으로 가던 게 훅 내려갔고요. 넷플릭스는 오늘 다시 하락세를 반전했는데요. 넷플릭스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넷플릭스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좀 바로 들어가겠고요. 그러니까 중국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뉴스가 크게 다뤄지지만 경제 성장률이 6.4%가 나왔단 말이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3월 산업 생산이 8.5%가 나왔는데요. 요게 그 다음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인데 실제로 보면 이게 2015년인가요? 2014년인가요? 2014년 7월 이후 최대가 나왔어요. 산업 생산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에는 경제 데이터 자체를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부채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하는 관점에서 이머징 마켓을 계속 보셔야 돼요. 이머징이 싫다 그러면 뭐 다른 전세계를 같이 들어가는 인터내셔널 펀드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ETF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ETF 말씀드렸잖아요. ETF 5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3개가 저거죠. 아까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질문이나 이런 것들 코멘트는 제가 오늘도 제일 마지막에 한꺼번에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좀 보시라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시티그룹에 이런 데서 상당히 오늘 긍정적으로 써 있다는 얘기니까 요거 제가 블로그에 써놨으니까 이거 어려운 영어 아니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이런 그 경제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이 경제진흥책 이런 대한 경제 살리려는 노력이 긍정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중국은요. 왜냐하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철도, 화물, 운송량만 보는 애들이 이런 지표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여전히 지금 계속 메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믿을 수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앞서 말씀드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EEM이란 말이죠. EEM. 늘 말씀드리지만 44달러 되면 이머징 마켓 전체를 한 번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국만 하시는 분들은 이머징 마켓이라 그래서 역시 한국을 더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머징 마켓 주도는 중국이 하고 있고요. 한국만 하는 분들은 절대 한국 주식을 더 많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단언하고 있어요. 왜? 한국은 이미 충분히 갖고 있고 한국은 조그만 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좀 시장을 넓게, 시장을 크게 다양하게 보시라 이런 말씀을 오늘도 오늘도 좀 강조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이게 저거잖아요. 중국의 상해 지수가 이제 고점을 뚫고 직전 고점 대비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거는 이제 은행주로 위주로 돼 있으니 아마 이런 것들 중국을 좀 찾으신 분들은 중국에서 심천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ETF 뭐랑 많이 있거든요. 중국에는요. 그리고 한국에서 하는 것들도 한국에서만 찾으시면 한국은 대부분이 저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심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펀드를 찾으시면 은행이나 증권사의 펀드 이런 거 좀 찾아달라 그러면 좀 중국에서 성장주 위주로 된 펀드 있고요. 의외로 홍콩에 거래되는 중국의 심천이 이런 데에서 좀 탄력적인 ETF들 꽤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홍콩에 거래되는 그런 심천 시장 이런 것들, 심천 시장 ETF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PB 분들이랑 상의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도와드릴 힘이 없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특징 스페셜로 제가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안 보신 분 계시면 슈퍼 성장주 톱 8, 이건 미국에 상장된 해외 기업이 되겠고, 이거 제일 많이 보셨어요. 슈퍼 성장주 톱 9인데요. 이런 것들, 이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 골드만삭스에서 주장한 거기 때문에 저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시리즈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워낙 바빠서 다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그 코비츠라는 곳인데, 코비츠는 미국의 대표적인 밸류 자문, 밸류 투자하는 곳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성장주 올라가는 주식은 싫어하고 떨어진 주식에서 기다리더라도 떨어지는 주식을 기다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래 주식 이런 걸 보셔야죠. 나는 계속 올라가는 걸만 좋아한다. 그러면 이거 절대로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본인에 맞는 거,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카페는 말고 다른 카페 하면 욕먹을 수가 있고 괜히 강퇴당하니까, 저희 장사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오픈돼 있지만 다른 분들은 안 그러니까 친구분들이나 뭐 하여튼 정말 진짜 주식을 잘 몰라갖고, 아니면 정말 좀 외람되지만 이상한 듣보잡 같은 주식해서 맨날 깨먹는, 한국 주식 깨먹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단돈 1이라도 좀 해보시라,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라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뭐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저한테 도움이 되기보다는. 저야 뭐 많은 분들이 확인하면 나중에 언제라도 책 읽을 때면 또 잠재 고객이 되겠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